결혼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라고 돼 있는데 이럴수록 결혼이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결국은 어떻게 집을 사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 내 돈으로만 사면 못 사는 거예요. 내 돈에 남친이나 여친 돈이 더해져야 돼요. 근데 네. 내 돈과 남친 여친 돈이 더해진다고 집 살 수 있냐? 못 사죠. 엄마 돈이 더해져야 돼요. 그럼 엄마 돈만 더해지냐? 시엄마 돈도 더해져요. 그리고 나서 은행 돈 더해져요. 이게 네. 뮤추얼 펀드처럼 맞아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소득이라도 고정비가 겹쳐지게 되면은 그만큼 저축을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럴수록 이분은 소개팅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뭐 S&P 500 이런 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올해 58세인 택배기사입니다. 월 수입은 약 280만 원 정도 되고요. 두 분 은퇴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통장 잔고는 0원입니다. 젊었을 때는 빚 갚고 자녀 셋이나 키우느라 저축할 틈이 없었고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애들은 다 커서 독립했지만 정작 제 노후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네요. 한 달 벌어 한 달 빠듯하게 살고 있거든요. 하루 10시간씩 열심히 일하지만 점점 몸이 힘들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60 다 된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가 있을까요?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희망의 계산기 두드릴 수 있을까요? 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뼈 아픈 이야기가 있지만 네. 사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건 맞지만 그 늦었다는 걸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다. 그때라도 시작하면은 절대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네. 제가 이분한테 좀 희망을 본 게 하나 있어요. 희망의 계산기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제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둘을 보면서 너무 정말 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출산에 관련된 육아 이야기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가 저한테는 어쨌든 부채로 다가왔어요. 어차피 내가 25년 상환 한 2억 대출 2개 정도 받은 뭐 이런 네. 느낌? 네.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 잘 보세요. 빚 다 갚고 자녀 셋 다 키우고 그러니까 네. 이분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걸로 보면 빚을 다 청산하신 네. 우리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자녀 3명을 훌륭하게 다 키웠어요. 그리고 그 빚을 다 탕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나 안 안 돼 돼 있다라고 있어요. 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 네. 이제 나는 정말 빚이 하나도 없는 정말 영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희망이다 오히려.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이제부터 있다는 플러스가 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괜히 억지로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나이 때 네. 아직 자녀 교육 못 마치시고 음. 아직도 빚을 갚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그럼 그런 걸 보면은 절대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부자를 얘기할 때 제가 주로 그런 말 많이 했죠. 부자는 돈이 절대액으로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달에 자본소득으로 지금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부자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통장에 0원이라는 이야기는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소득이 굉장히 좀 높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일을 해냈다는 것은 이분은 굉장히 적은 생활비로도 생활이 가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딱 자기가 버는 안에서 그렇죠. 절약을 하면서 생활을 네. 해오셨던 분인 거예요. 오늘 자꾸 워렌 버핏 얘기 자꾸 나오게 되는데 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3년도 주주총회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버는 것보다 더 적게 쓰는 삶이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걸 실천했기 때문에 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안 쓰면 난 직성이 안 풀린다. 이런 분들은 부자 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1,000만 원이 매달 통장에 꽂혀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그분보다 부자 되기가 좀 빠른 게 굉장히 적은 돈으로도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희망의 계산기를 두드리셔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60세면요. 네. 요즘 같으면 이제 이분이 60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보고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58세시다라고 하면은 60년대 중반 정도에 태어나신 분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보통 70세까지는 보통은 일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의 지난 25년은 우리 자녀들과 이런 아이들 키우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다면 네. 남은 기간 동안은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하는데 물론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하셔도 절대 늦지 않을 거다. 노후 준비에 올인하실 수 있는 올인하실 시간이 수 있죠. 10년 넘게 있다. 그리고 제가 힌트를 드리면 네. 그러면 어떻게 노후에 이렇게 은퇴하고도 적은 생활비로 이렇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맞아요. 그거 진짜 궁금해요. 그 한 네. 4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노후 생활비로도 행복하게 노후 생활하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 네. 첫 번째, 운동하는데 돈보다는 시간을 쓴다. 운동하는데 돈보다 시간이요? 자, 이게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네. 운동을 하는데 꼭 돈을 들여서 운동하는 분도 있지만 예. 돈 안 들이고도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예를 들면은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어디 뭐 등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운동을 왜냐하면 이제 노후에는 내 건강 관리가 미래 의료비를 버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땀 흘리는 게 꼭 어디 가서 노동을 해야만 땀 흘리는 것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운동하면서 땀 흘려도 그거 돈 벌고 있는 거다. 네. 집에서 유튜브 켜놓고 뭐 예를 들면 홈트 하시는 것도 다 돈 버는 거다. 근데 그러게요. 이제 주로 적은 생활비로 행복하게 노후 생활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이 운동에 돈보다는 시간을 쓴다. 어느 정도 시간을 쓰면 좋을까요?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시더라고요. 어. 하루에 뭐 한 3시간 이상을 움직이고 운동하는 데 쓴다라는 예. 거죠. 네. 두 번째 특징은 주거 비용이 없다입니다. 주거 비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월세나 전세금 대출이자가 나가거나 아니면 주담대이자가 나간다 그러면 네. 이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내 집 마련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빚을 다 갚았다는 거 그죠? 보니까 예. 없죠. 그러니까 일단 주거 비용이 안 들어가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활동이 연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분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60세 때 딱 은퇴하고 집에서 이제부터 난 노후야. 그리고 어떻게 이 여가 생활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슬로우 워킹이 되더라도 일을 70세까지 할 수 있는 그게 돼야지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꾸준히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들이 굉장히 노후에 중요하죠.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한다. 이게 뭐 어떤 뭐 노인정을 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음. 종교 생활이라고. 그렇죠. 종교 활동이 굉장히 행복한 노후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네. 또 신도 만나고. 그러니까 사람 간의 교류와 또 신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동시에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이 먹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도 좀 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무래도 나이 먹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종교 활동을 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뭐 절에 가든 성당에 가든 교회를 가든 특히 교회를 가면 네.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들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 감사함이 회복이 되면은 특별히 원하는 게 많아지질 않아요. 맞아요. 배고파도 감사하고.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적은 소비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바뀐다. 자, 이 네 가지가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 이분은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 네. 이 나이대에 노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사실 빚을 다 청산했다는 것만큼 대단한 재산이 없다. 맞아요. 주담대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주담대가 없고 아이들 다 키웠다. 그리고 본인이 아직까진 건강하게 일하고 있다. 네. 이러면 뭐 이건 대단한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좀 걱정되는 거 하나의 리스크가 하나 더 남았는데 아이들 다 키웠으면 이제 아이들이 결혼을 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청구서를 내밉니다. 엄마 아빠 얼마나 해주실 수 있어요. 그죠. 요거 어떻게 근데 여기 디펜스 해야 아이가 될까요? 3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이 3명이 이 그 사연자님이 이렇게 적은 소득의 아이 3명을 키워온 것을 몸소 봐왔다면 네. 경제관념은 확실한 자녀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청구서 안 내민다. 원래 경제관념 없는 집 아이들이 어떤 집이냐면 결핍이 없는 아이들. 막 다 퍼서 해준 집들은 약간 좀 개념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100%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 셋을 키운 걸 봤다. 그러면 절대로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우리가 알아서 가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님 그 기타 의견을 나중에 한번 다시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분 지금 뭐 시작을 하려는데 앞으로 사실 지금 택배 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 체력 이슈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 같은 일을 계속 하실 수는 없는 것 같고 좀 가벼운 일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운전하신 분은 네. 그 운전 계열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영업용 택시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 그 기간을 안 채우더라도 네. 본인이 5년 이상만 무사고가 증명이 된다 그러면 개인 택시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막 굉장히 고소득은 아닌 그 수준에서 내가 좀 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택배 기사는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뭐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체력적으로 안 힘들다는 건 아닌데 네. 그렇다 그래도 이제 나이로 봤을 때는 조금 택배 기사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 좀 나을 수가 있겠죠. 그것도 아까 운동 얘기했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픈 거를 최대한 안 아프게 밀어놓는 것 자체가 투자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건강에 대한 투자이기 의료비도 때문에. 버는 거고.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지방에 사는 30대 초반의 공무원입니다. 월급은 약 250만 원 정도고요. 주변에서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면서 부러워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월급 들어오면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생활비 50만 원 먼저 드리고요. 혼자 자취를 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도 나가고 전세대출 이자에 점심 식사 비용에 조금씩 갚다 보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나이도 들어가니까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소개팅이 부담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도 밥 한 끼 사는 것도 신경 쓰이고 동아리도요. 회비를 낼 돈이 부담스럽고 취미생활도 돈이 많이 들어갈까 봐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고요. 소개팅이 들어와도 혹시 이 사람도 나처럼 빠듯할까 하는 생각에 괜히 위축돼서 아예 나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연애든 결혼이든 결국 경제력이 받쳐줘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 인생 이렇게 외롭고 팍팍하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결국 저는 결혼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네. 마지막 문구가 참 짠하네요. 결혼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라고 돼 있는데 이럴수록 결혼이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데이트를 하거나 소개팅에 나가면 비용 드니까 내가 지금 월급도 작고 그 안에서 또 우리 부모님 편찮으셔서 또 생활비도 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는 사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우리가 이제 자꾸 결혼을 돈과 연결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뭐 그럼 돈 때문에 뭐 결혼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이제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1인 가구보단 당연히 2인 가구가 더 부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도 요즘 1인 가구가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집을 사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 내 돈으로만 사면 못 사는 거예요. 내 돈에 남친이나 여친 돈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맞지 않습니까? 근데 네. 내 돈과 남친 여친 돈이 더해진다고 집 살 수 있냐? 못 사죠. 네. 엄마 돈이 더해져야 돼요. 그럼 엄마 돈만 더해져야 되냐? 시엄마 돈도 더해져야 돼요.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은행 돈 더해져요. 이렇게 네. 뮤추얼 펀드처럼 맞아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분이 남들은 안정적이라고 부러워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정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현금 흐름이 스테이블하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많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절대 많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공무원은 장점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 장점이 뭡니까? 월급 많이 못 갖다 주죠 당연히. 네. 그렇지만 이 월급의 연속성이 최고로 안정적이죠. 그렇죠. 60까지 잘릴 일이 없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는 회사를 다니고 있죠. 네. 예,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들도요. 내일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너스를 오늘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보너스를 조금 주냐? 안 망하니까. 그래서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내가 상대 배우자한테 어필을 할 때 나는 당신한테 더 많은 걸 지금 돈 많이 벌어올 수 있어로 승부하면 안 되고 네. 내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라는 걸로 승부를 하려면 이분이야말로 본인과 비슷한 경제적 가치관을 가진
공무원이면 좋겠죠. 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분의 이 좀 사연을 들어오면 참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런 거 고민하는 여성 없을까요? 또는 이런 거 고민하는 남성 없을까? 있거든요. 네. 저는 엄청 공감했어요. 사실 오늘 사연에. 그죠? 네. 이거 공감이 되는데 이런 내용을 나와 똑같이 이분이 지금 남성이신지 여성이신지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만약에 여성이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고민하는 남성이 있을 거고 뭐 이분이 남성이면 그와 비슷한 고민하는 여성이 있을 수 있죠. 어렵겠지만 그 진입장벽을 넘어서 만나게 됐을 때 고정비가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소득이라도 고정비가 겹쳐지게 되면은 그만큼 저축을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럴수록 이분은 소개팅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뭐 S&P 500 이런 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소개팅에 투자. S&P 500에다 투자하지 마시고 네. ISA도 좋지만 네. 내가 봤을 때는 소개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투자 수익률 면에서 좋을 거다. 근데 생각보다 지출 진짜 심해요. 저는 이제 소개팅을 많이 해봤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밥 한번 먹으러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한 끼에 거의 더치는 거의 안 해요. 소개팅 나가면. 그래요? 네. 아니 보통 그러면 남성이 여성을 좀 사주는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첫 만남에는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근데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여성이 이제 남성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저번에 얻어먹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여성이 되고.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한 끼에 5, 6만 원은 우습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여성분들이 참 손해가 많네. 아유, 저희 때는 네. 그냥 100%였습니다. 무조건. 남자가 무조건 낸다. 무조건 100% 남자. 근데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그동안 그 전에 내가 왜 그런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억울함이 네.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남성분들이 많이 내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아직도. 예.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여성분들도 매번 얻어먹기엔 너무 미안하고 요즘엔 더치도 많이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다음번에 만났을 땐 내가 영화비를 내든 뭐 술값을 내든 커피값을 내든 계속 하다 보면 하루에 나가서 쓰는 비용이 5, 6만 원, 많게는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25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한 번 데이트에 막 5, 6만 원, 10만 원 이렇게 쓰면 그게 만약 또 소개팅도 나간다고 해서 100%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그렇죠. 주에 소개팅 3개야. 와, 그럼 30만 원 나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소개팅을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사과나무라고 생각하세요. 사과나무 묘목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사과나무 묘목을 심으면 모든 나무가 다 커서 막 주렁주렁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그러니까 내가 S&P 500에 투자하는 분도 사실은 10년 전에 투자했다 그러면 수익률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ISA, S&P 500에 넣는 거 한 1년, 2년 중단하는 한이 있어도 좋은 사람을 그러니까 공무원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누나와 저희 매형이 다 공무원인데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만약에 혼자 살았으면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사람이 합쳐서 엄청나게 좋은 그 시너지를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갖고 있는 장점은 결국은 돈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의 연속성에 있는데 네. 이 연속성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니즈가 잘 맞았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1, 2년은 네. 저축하시지 마시고요. 와, 파격적이다. 소개팅을 나가서 네. 본인의 미래를 잘 설명해서 이해가 서로 그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그분을 딱 만나게 되면 이분들은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약간 소개팅을 한 200번 해본 사람으로서 200번이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처음 만남은 밤 약속 잡지 마세요. 시간대를 조율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뭐 오물오물 씹는 것도 좀 그렇고. 아니 근데 뭐 밥 먹으면 좋긴 좋은데 이제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그래서 일부러 소개팅 시간을 11시 아니면 3시 오전 11시요? 네. 3시 아니면 8시 밥 시간 다 피해가지고. 왜냐면 마음에 안 들면 비용도 좀 많이 절약이 되네요. 그쵸. 차를 마시면 만약에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 밥 먹으려면 시간 되게 오래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봤을 때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차 한 잔만 마시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빚진 마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요 방법도 같이 추천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소개팅을 포기하지 말고 소개팅 횟수는 좀 늘리고 소개팅의 비용을 좀 줄이면서 네. 좀 접점을 많이 늘리는 네. 요런 방법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네. 절대 외롭고 팍팍한 삶이라고 너무 이렇게 다운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말이죠.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정말 사실은 그 부모님들이 상대 측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신랑 신부감이라는 것을 자신감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약간 그 직업도 포트폴리오처럼 부부의 직업도 둘 다 공무원인 경우도 괜찮지만 한 명이 스테이블하니까 한 명은 좀 조금 돈을 잘 벌지만 좀 변동성이 있는 사업하는 사람. 그렇죠. 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분이 만약에 여성분이면은 네. 그런 컨셉이 딱 맞아요. 근데 남성분이면은 네. 사실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을 자기가 돈 잘 버는데 남자는 자기보다 훨씬 돈 못 버는데 공무원이니까 좋아한다. 이런 경우 있긴 있는데 생각보단 좀 적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포트폴리오도 좋고 네. 또 공무원과 공무원 간의 어떻게 보면은 결혼도 저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비슷한 공무원을 만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소개팅에는 일단 저축하지 말고 일단은 사과나무를 심듯이 투자해라. 네. 언제 열릴지 모른다. 언제 열릴지 모른다라는 씨앗을 심어봐야지 그 사과가 몇 개 열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과나무 화이팅! 네, 화이팅! 자, 마지막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